안녕하십니까. 서울 강북구에 대해서 아파트 가격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북구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강북구의 위치는 지금 화면에 표시되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일명 노도강 지역이라고 하는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게 거래되고 있는 주거지 중에 한 곳인데요. 이 강북구는 그 중에서도 가장 가격이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어떤 모습을 보면 이 전체적으로 이 왼쪽, 그러니까 강북구의 왼쪽 절반은 북한산 국립공원, 그러니까 산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이 들어올 여지가 전혀 없는 상황인 거고요. 교통편을 보면 북한산 우이역으로 시작하는 우이 경전철이 이 위아래 남북을 이렇게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지하철 4호선 미아 삼거리역, 미아역, 수유역 이렇게가 이 주거지 위주로 이렇게 쭉 흘러가고 있다라고 파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 강북구의 모습을 보면 여기는 산, 그리고 일부 지역, 그러니까 미아 뉴타운 지역인데요. 여기는 미아역과 미아 삼거리역 인근에 위치해 있는데요. 그래서 출근길과 퇴근길이 되면은 미아 뉴타운에서 나오고 들어오고 하는 차량으로 엉켜서 사실은 강북구 지역이 이 교통이 이 강남 지역처럼 이렇게 뭐 바둑판처럼 뻗어 있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구불구불한 길이 많고 뭐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이 교통이 복잡하고 많이 막히는 어떤 그 지옥 같은 그런 교통체증 여기를 좀 경험해 볼 수가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이 노후 주거단지, 그러니까 빌라 위주의 주거단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드문드문 중간중간에 아파트들이 몇 개씩 있다라는 점으로 이 강북구에 대해서는 한번 개요를 파악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은 강북구는 북한산 주변 높이 제한에 걸려 있기 때문에 특별한 개발이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3년 6월 30날 여기를 좀 더 층수를 높이 올릴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완화 정책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 앞으로는 조금 더 좀 유망한 어떤 그런 기회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나머지 아파트의 경우에는 미아 뉴타운을 제외하고는 이제 거의 없는, 그러니까 주거지가 또는 아파트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빌라는 노후 주거지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강북구가 이 뭐 값이 잘 안 오른다라고 하는 게 이 강북구에 뭐가 문제가 있어서는 아니고요. 이 북한산 주변이기 때문에 특별히 고급 주거지가 들어온다거나 뭐 뉴타운이 뭐 추가적으로 건설된다거나 하는 게 없었기 때문에 가격이 좀 정체되어 있었던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격의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는 최근 10년 강북구 평균 단위 매매 가격, 그러니까 이 제곱미터당 얼마에 거래됐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이걸 좀 이해하기 쉽게 평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위에는 서울의 가격 흐름, 그리고 아래 검은색 글씨는 이 강북구의 평균입니다. 우선 2018년 1월에 서울은 평당 2,693만원에 거래가 됐고, 강북구는 그보다 낮은 1,696만원 이렇게 거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딱 1년이 지난 2019년 1월에는 서울은 3,200만원으로 상승, 강북구는 1,700만원 수준에서 2,100만원 수준으로 상승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올랐나 한번 수치를 따져보니까 서울은 1년 동안 20% 오르고 강북구는 1년 동안 22% 올랐습니다. 그래서 2019년 1월에 상승, 이걸로 끝난 게 아니죠. 그 이후에 또 이렇게 2021년 기점으로 해서 또 상승세가 있었는데요. 이때 가격을 확인해 보면 서울은 평당 4,500만원까지 평균 거래가 됐었고, 강북구 지역은 평당 3,020만원 이렇게 거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수치를 따져보면은 이 대략 한 2년 9개월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서울은 40% 오르고 강북구는 46% 오르고 이런 수치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서울이 20% 오를 때 강북구는 22% 오르고, 서울이 39% 오를 때 강북구는 46%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서울 전체적인 움직임보다 조금 더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인터넷에 뭐 다시는 뭐 누구를 뭐 무시하지 마라. 예, 다시는 강북구를 무시하지 마라. 상승 폭을 놓고 보면은 이 서울 전체적인 평균보다 강북구가 더 높은 어떤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기사가 났죠. 2023년 4월 1일에 노도강 중 강북구만 안 올라. 왜? 그래서 호재 없어 느린 집값 회복. 그러니까
이게 좀 마음이 아픈 일인데요. 사실 특별한 호재는 없습니다. 뭐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뭐가 들어선다, 뭘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것들 많잖아요. 근데 강북구는 아직까지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강북구에서 가격 상승의 호재로 될 수 있는 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북한산 주변에 높이 제한을 좀 완화시켜서 조금 더 기존보다 높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정부이기 때문에 그거 이외에는 특별히 강북구에는 개발 호재, 뭐 대형 호재, 뭐 교통 호재는 좀 기대하기 힘들다라는 점도 미리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제가 측정하기 위해 선정한 단지는 꿈의 숲 해링턴 플레이스라는 곳인데요. 사실은 제가 그나마 이 고등학교 끝날 때까지 정규 교육을 좀 성실히 받아왔는데 해링턴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뜻을 한번 확인해 봤더니 영국 명문 가문에서 유래한 말이고 해링턴은 자연스럽게 전통성 있는 명문 주거지라는 의미를 통한다. 뭐 고급진 동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해링턴 플레이스 아파트의 전체적인 개요를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세대수는 1028세대, 입주일은 2019년, 그러니까 2023년 기준에서 대략 한 4년 정도 지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구성평형은 18평, 19평부터 시작해서 제일 큰 것은 45평형까지, 그러니까 이 작은 것부터 좀 중대형 이상까지 이렇게 좀 골고루 평형이 구성되어 있다라는 점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33평형 가격을 먼저 이제 볼 텐데요. 정리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33평형 매매가 추이는 최근 실거래가가 8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23년 6월에 이제 거래된 내역이 최고 실거래가 8억 4,500, 최저 실거래가 8억 3,500 이렇게 해서 대략 한 8억 4천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최고가 가장 잘 나갔을 때, 가장 비쌌을 때의 가격은 11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시기는 2021년 8월 이렇게 됐었습니다. 지금 왼쪽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1억 3천만 원 빨간 글씨로 크게 써져 있죠. 이때 더 높은 호가는 11억 5천만 원까지 이렇게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은 최근 실거래가가 최고가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다 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수치를 확인해 보면은 최고가 대비해서 현재 실거래가 등록된 거는 대략 3억 원 가깝게 이렇게 떨어졌고 비율로는 26% 정도 하락을 했다 라고 하는 상황인 겁니다. 하지만 2017년 4월 또는 2019년 2월에 거래됐던 가격, 그러니까 5억 1천만 원 또는 5억 9천만 원 대비해서는 대략 한 3억 원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최근 실거래가를 봤을 때 최고가에 비해서 떨어졌다라고 파악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 전에 대략 뭐 4년 전, 6년 전 가격에 비해서 아직까지 많이 올라 있는 상태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제 입장은 아직까지는 많이 올라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 가격은 2024년 말에는 요 33평형 거래 가격이 대략 6억 원 선에서 좀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실거래가 대비해서도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격이 대략 2억 4천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수치를 제시할 때는 그럴듯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은 이 부동산 매매 가격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부동산 매매 가격, 그러니까 시세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전세가를 핵심으로 두고 여기 더해서 어느 정도 상승의 어떤 기대치 또는 전세에 비해서 매매를 했을 때 내가 가질 수 있는 만족감 이런 것들이 수치로 표현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한번 계산을 해 봤는데요. 그 결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3평형 전세가격 추이를 보면은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2019년에 시작해서 일정한 어떤 그 가격이 덩어리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좀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요 시점, 그러니까 2021년 하반기부터는 가격이 상중하 이렇게 마구 나뉘어서 어디가 시세냐라고 굉장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었습니다. 다행히도 최근에는 다시 이러한 폭들이 좁혀지면서 일정한 가격, 일정 수준으로 이렇게 수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리해 본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격의 범위가 처음 분양하고 입주하는 시점에는 대략 전세 가격은 3억 5천만 원에서 4억 3천만 원 사이였었습니다. 그런데 가격 범위가 넓어진 2021년 경에는 3억 8천만 원이고 7억 7천만 원 사이에 이렇게 다다다다닥 거래가 됐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다시 가격 범위가 이 아래쪽에 형성되었던 가격이 유지되면서 대략 한 4억 원 내외로 지금 전세 가격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그라미들을 보시면은 이 작은 동그라미들이 급격하게 오르진 않았구나 라고 하는 점을 파악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제가 보는 바는 전세 가격의 흐름을 봤을 때 19년 입주 시기부터 23년 현재까지 동일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주거에 있어서 가치 변동이 크게 있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교통이 확 좋아진다거나 아니면 뭐가 들어선다거나 라고 하는 게 없이 그냥 그러니까 가격과 가치가 올라가지 않았음에도 가격이 이 주변 지역에 영향을 받아서 좀 올라갔다라는 점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이 한 4억 원 이렇게 유지된다라고 했을 때 매매 가격은 여기에 어느 정도의 기대치가 붙느냐, 요 수치, 그러니까 일명 갭이라고 부르는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차이, 요거를 기준으로 한번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매매가 흐름을 보면은 2018년, 2019년, 2020년 각각 해서 7억 1천만 원, 5억 9천만 원, 5억 3천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는 주황색 글씨인 전세 4억 대비했을 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대치, 어떤 상승의 좀 상승폭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금액으로 한번 따져 보면은 각각 갭이라고 표현되고 2018년엔 3억 원이었다가 2019년엔 2억 원 조금 안 되는 1억 9천만 원, 그 2020년에는 1억 3천만 원 이렇게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면 한 2억 원 정도의 갭, 그러니까 전세값 비해서 매매가가 더 받을 수 있는 기대치는 한 2억 원 정도겠구나 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4 더하기 2는 6이잖아요. 그래서 2024년에 이 33평형의 거래 가격은 6억 원 선에서 좀 거래가 되겠구나 라고 예측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24평형도 똑같이 한번 해봤는데요. 33평형의 방법을 응용해 봤습니다. 보겠습니다. 이 매매가의 흐름을 보면은 아까 보셨던 바와 비슷합니다. 어느 정도 일정한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다가 상승하고 그 다음에 거래가 없다가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되는 모습을 보이고 굉장히 이거 패턴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이 가격 세부 내역을 보면 2019년 12월에는 실거래가 최저가 이제 5억 7천만 원, 최고가 6억 원 정도였습니다. 이랬던 게 2023년 5월, 그러니까 이 최근 거래된 내역이죠. 실거래가 한 7억 거래됐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말에 비해서 요 24평형의 거래 가격이 좀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이냐를 예측해 봤을 때 봐야 될 게 역시 전세 가격 추이 되겠습니다. 추이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일정한 덩어리로 있다가 2011년에 이렇게 상중하 마구 나뉘고 다시 일정한 수준으로 내려오고 있다. 아까 보셨던 33평형하고 굉장히 패턴이 비슷하죠. 그래서 가격 범위를 보면은 대략 3억 원 선 또는 3억 5천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됐다가 다시 이 수준으로 이제 복귀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발견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전세가는 대략 3억 원에서 3억 5천만 원이 예상이 되는데 이 상황에서 기대치,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는 대략 1억 원에서 한 1억 5천만 원까지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매매가를 예측해 보자면 한 5억 원 내외에서 24평형이 이 거래 가격이 형성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전세 가격 3억 5천만 원에 이 기대치 1억 5천만 원이 더해진 가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앞으로 이 지역이 전혀 상승할 것 같지가 않다라고 하면은 수학적으로만 그리고 경제적으로만 따지면 전세가와 매매가가 동일해야 되는데 여기서 약간의 기대치가 이렇게 붙는 거 있잖아요. 앞으로 오를 거야. 또는 그래도 매매보다 전세보다 매매가 낫지. 뭐 이런 어떤 심리들이 반영이 돼서 이 형성되는 가격이 이 강북구의 경우에는 24평형은 대략 한 1억 5천만 원 정도 될 거다라고 저는 예측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33평형과 24평형에 대한 결론인데요. 왼편에 보시는 33평형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하한가와 상한가 가격은 각각 7억 8천만 원, 8억 8천만 원 이렇습니다. 하지만 2024년 말에는 6억 원의 형성이 될 걸로 보이고 24평형은 지금 7억 원대에서 지금 하한가와 상한가, 그러니까 호가가 형성되어 있지만 가격은 5억 원 정도로 이제 형성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한가 대비해서 각각 대략 한 3억 원에서 2억 원 정도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의사항 한번 읽어보시고요. 항상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혹시 반박할 의견이 있으시면 그 의견이 맞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